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1층인데 31층 기준으로 보면 고도 150m 위에입니다. 그 150m 위에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150m. 이 김해신공항에 이제 활주로가 새로운 이제 V자로 놓일 경우에 네네. 는 더 많은 아파트가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륙할 때 거쳐야 되는 곳에 아파트가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소음 피해가 굉장히 작게 책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뉴스도 저희가 오랫동안 여러 차례 보도를 해왔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언론 그리고 뭐 수도권 전국 방송, 통신, 네. 신문 할 것 없이 다들 보도했던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번 다뤄왔던 그런 이슈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부산시와 지역 여당, 일부 시민사회를 비롯해 최근 부산시의회까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김해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의 조속한 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부울경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남권 관문공항 인식조사 결과 부울경 지역민 54.1%가 신공항의 정치적 쟁점화를 막기 위해 총선 전 검증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정말 얘기가 많았죠. 동남권 관문공항. 정말 경제적 효과가 이만큼이다. 우리 정치권에서 항상 얘기하고 네. 또 신기한 게 공항 문제인데 선거 전마다 항상 핫 이슈가 돼요. 맞아요. 선거 이슈. 네, 선거 이슈를 항상 떠오르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실제로 이 선거 전에 그래서 선거에 이슈가 되지 말자고 해서 작년에 부산, 울산, 경남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모여서 선거 전 총리실 직접 해결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왜요? 안 될까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토부 쪽으로 이미 기울어진 상태이고 지금 코로나19 전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총선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불가능으로 가까워지지 않나. 다들 정치권에서는 총선 전에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냈었는데. 부산만에 사실은 이슈가 돼버렸고 네. 경남에 같은 경우는 쪼개졌죠. 서부 경남과 이제 동부 경남으로 쪼개져서 이제 서부 경남 같은 경우는 사천공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쪽 지역구의 경남도 의원들은 이제 사천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네.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맞아요. 좀 지역적으로 이게 참 얽히고 설켜 있는데 네. 그 오거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부산, 울산, 경남 도지사까지 세 광역 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네. 우리 함께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 동남권 전에는 사실 신공항. 뭐 네. 그 가덕도 신공항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가덕도 하다가 신공항이었죠. 그런데 새 광역 도지사가 손을 맞잡고 우리 함께합니다라고 한 순간부터는 동남권. 신공항, 네네. 관문공항으로 바뀐 거죠. 사실 이제 허브 공항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광역 단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경남과 울산의 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사실은 그 외에 대구 경북의 지지도 확실히 받아야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을 큰 틀에서 어쨌든 구문홍술이라고 좀 표현하고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재검증을 위한 이제 기구가 구성된 것도 작년 6월, 뭐 12월 이렇게 거치면서 시작이 됐고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은 네. 총선까지 요 얘기가 계속 나왔을 텐데 이게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다라는 얘기도 살짝씩 나오고 있긴 해요. 국토부라는 이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야 되는 집단과 그걸 엎어야 되는 이제 부산 지역 중심의 입장이 결국에는 부딪히는데 결국 누가 이기느냐. 결국엔 중앙정부 측이 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히려 오거돈 시장이 고립무원이 될 수 있다. 일단 신공항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대안이 있을까요? 소음 해당 세대들을 줄일 수 있는 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최저가는 지금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V자 40도 안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활주를 남쪽으로 내린다거나 이런 안들이었는데 문제는 이 안들이 다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부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하면 지금 뭐가 가장 뜨고 있을까요? 에코델타 시티가 있죠? 네. 예. 에코데이터 시티의 사업의 영향력을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토부가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V자 40도를 강행하는 배경이라 할 수 있죠.
뭐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주요 공항들의 활주로 길이가 4km라고 해요. 그런데 김해공항은 제가 저가항공사 위주인 3.2km 정도?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그런 관문공항을 하자라고 하는 그 사이즈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OAS라는 게 있고 OLS라는 게 있습니다. 그 OLS는 공항시설법. 네. 우리나라의 법이죠. 공항시설법에 이제 의거해서 장애물을 존치시키느냐 아니면 깎아내느냐 이걸 정하고 OAS라는 거는 국제 민간 기준입니다. 2018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해신공항 기본 계획에서는 뭐 돛대산, 뭐 신어산 이런 산들 다 존치시킵니다. 존치의 기준은 뭐냐? OAS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시설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민간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이제 장애물들을 전부 존치시키는 결정을 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가 저기 문제 하나 드릴게요. 지금 뭐 소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지만은 김해공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땡땡한 공항으로 뽑혔다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콩나물시루? 콩나물시루? 뭐라고? 너무 바글바글해요. 아니, 사람 맞아요. 너무 많아. 그 콩나물시루.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했는데 땡땡한이라고 했으면은 저기서 두 글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아, 밀집. 땡땡한. 밀집한, 포화. 포화한,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네. 평론님께서는 깊이. 깊이 공항. 괜찮네요. 왜냐하면 항공항. 기관사 네. 그 조종사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바람에 따라서 남측 착륙할 거냐 북측 착륙할 거냐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북측 착륙하면 수동 착륙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조마조마하고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깊이 공항이에요. 답은 위험한이 맞고요. 위험한 공항인데 제가 이제 답을 얘기했네요. 네, 계속. 그런 얘기를 좀 풀고 싶었는데 네. 뭐 다 하셨으니까 네. 할 말은 역시 없습니다. 평론가님. 예. 네. 뭐 이쯤 얘기했으니까 김해 신공항에 대한 건설에 대한 업앤다운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Are you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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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선영 저 인터뷰 먼저. 다듬님부터. 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 삼행시로 좀 찬성과 반대 그런 뜻을 조금 담고 싶은데 좀 운을 띄워주세요. 네. 신공항으로. 알겠습니다. 네. 신, 신나게 공, 네, 공항 갔더니 항. 항공기 타기 너무 힘들다. 네, 오, 지금 생각한 거예요? 네, 방금 생각한 거라고 네, 하고 싶네요. 네. 일단 저는 찬성입니다. 일단 동남권 관문공항이 생긴다면 이제 지금 현재는 인천까지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에 이제 가게 되고 또 그 주변으로 좀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가 될 거니까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찬성입니다. 네. 저도 일단 찬성이긴 한데요. 전제 조건을 좀 깔겠습니다. 지금 소음이라든가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해법을 물론 충분히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전제하에 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부산이 동남권에서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또 제2의 수도로서 아시아의 물류 허브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덩치가 좀 커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집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동네 입장에서 보면 네. 현실이군요. 가덕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당장 공항을 보내야죠. 가덕으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네. 저는 답 입장이 세모입니다. 아. 왜 세모냐면 이게 결국 여론을 봐야 되는데 해운대나 기장이나 이제 이런 동부산 쪽의 입장에서 보면 가덕 신공항보다는 오히려 김해 신공항이 낫다 접근성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여론이 있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가덕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만만찮은 반대 논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봐서는 결국엔 저는 세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는 제가 출제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빨리 총리님 결판 내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희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취재하고 이거 도대체 취재한 지 2016년부터인가요? 도대체 몇 년째 되풀이해서 취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빨리 총리실 검증 결과 보여주세요. 동남권 관문공항 국무총리실 재검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뭐 기사도 많이 나왔었고요. 주요 언론사들의 그 헤드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 2월 중 발표되나 총선 악재될라 PK 여권 동남권 관문공항 8장 그리고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 본격 착수.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총선 전에 결론이 나는 게 좋은 겁니까? 지금 부산시에 지난 연말에 이제 가덕 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을 동서에서
남북으로 바꿔서 총 사업비 1조를 줄이겠다고. 그래서 김해 공항 확장안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해 용원과 청안동에 이제 새로운 소음권역을 만들어버린 그렇죠. 거기 맞아요. 때문에 좌충수를 뒀다.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총선 이후로 가는 것이 좀 더 우리가 그나마 숙고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김해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LG 헬로비전 부산 기자회견 말. 우리 차 기자부터. 먼저 이 동남권 관문공항은 땡땡이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정치질이다. 정치질이다. 네. 빨리 이제는 그만두고 좀 시민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동남권 관문공항은 매듭이다. 사실 꽉 꼬여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어디더라? 어디 뭐 신화에 보면은 매듭 못 푸니까 칼로 확 잘라버리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매듭을 우리가 잘 논의를 거쳐서 풀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동남권 관문공항은 도도이다. 정부가 바뀌어서 뭔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애석하게도 이 슬픈 예감이 네, 틀리지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도돌이다. 이 마지막 안 좋네요. 지금 좋은 카피들이 다 나왔는데 저는 그러면 좀 부산 스타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그리고 좀 하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좀이다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군님.